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에 ETF 투자 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에 상장된 ETF는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계산했을 때 2,900개였는데 이번에 봤더니 현재 기준으로 3,068개나 됩니다. 그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중에서 자산 규모가 컸던 5개의 ETF를 가지고 왔는데요. 1위부터 5위입니다. SPY, IVV, VO, VTI, QQQ 순인데요. 1위부터 3위가 모두 다 S&P 500에 투자하는 ETF죠. 그리고 나서 5위에 QQQ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다르게 가는 게 한국은 QQQ가 1등이고 SPY가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글로벌한 투자를 위해서 나스닥보다는 S&P 500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러면 오늘은 S&P 500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S&P 500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리고 저희 수페 챌린지에서도 S&P 500을 일주일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추가로 생각해 봐야 될 건 S&P 500이랑 함께 투자하면 뭐가 더 좋을까? 우리가 하나만 투자하면 안 되고 자산 배분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S&P 500이랑 궁합이 좋은 거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분에게 도움이 될지 크게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S&P 500에 투자할까 하고 고민 중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몰빵해서 S&P 500에 투자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시고 있는 분, 아니면 자산 배분을 하고 싶은데 S&P 500 플러스 알파로 세종목을 투자해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S&P 500을 투자하려면 당연히 그걸 투자하는 ETF를 봐야겠죠.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SPY, IVV, VO, SPLG였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항목이 있죠. 총보수 작은 거를 선택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왼쪽에 있는 2개는 52만원, 47만원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죠. 그래서 내가 매달 투자하는 돈이 한 20에서 30만원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SPLG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SPY는 보수가 높으니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S&P 500은 말 그대로 미국에 상장된 500개 기업, 대표 기업을 투자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전체 지수를 쫓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탑10 기업을 보시면 지금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순인데요. 6위부터 보면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10위 밖으로 아예 밀려났고 지금 7위랑 8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랑 엑스모빌입니다. 워런 버핏이 정유주에 투자하고 있는데 나는 투자 안 해서 소외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엑슨모빌이 이렇게 8위까지 올라오면서 우리도 정유주에 투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ETF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죠. 소외되지 않고 시장과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탑10 기업의 비중을 보면 26.3%니까 이 기업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S&P 500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S&P 500이랑 함께 투자하면 좋은 걸 찾아보려면 당연히 섹터 비중을 보고 그거에 없는 섹터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P 500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섹터별 비중을 볼게요. 기술주가 23.5%, 헬스케어가 15.3%, 금융이 13.5%, 경기 순환이 10.5%입니다. 10% 넘는 게 이 4개의 섹터고 반대로 2%대밖에 되지 않는 건 유틸리티, 리츠, 원자재가 있습니다. S&P 500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술주였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술주의 행적을 살펴보면 S&P 500의 성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007년도부터 20년도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주황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기술주의 섹터입니다. 2000년도로 좀 넘어가면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2008년도 경제 위기 때 누구보다 더 많이 떨어졌었죠. 43%의 하락이 있었고 그 뒤로 보더라도 S&P 500에서 기술주가 계속 1등한 건 아닙니다. 2007년도부터 2020년까지 1등을 차지했던 건 단 4번밖에 없죠. 그렇다는 건 다른 섹터들이 더 아웃퍼폼을 나왔다는 경우가 많은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 혹은 S&P 500이랑 플러스 알파로 투자하려면 기술주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담는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S&P 500이랑 함께 투자하면 좋은 ETF로는 당연히 S&P 500 비중에서 가장 낮은 섹터를 고르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11가지 섹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낮게 표시된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틸리티, 리츠, 소재가 있었습니다. 리츠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리얼티 인컴이죠. 리얼티 인컴 지난번에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정말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VOO 안에 S&P 500 안에 리얼티 인컴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0.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리츠의 비중이 낮다는 거니까 S&P 500이랑 플러스 알파로 투자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리츠입니다. 리츠 섹터 ETF인 XLRE ETF의 탑 10 기업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앞에서 언급드렸던 리얼티 인컴도 여기에 4.3%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압도적인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1, 2등이죠. 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등인 프로로지스는 물류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이고 2등인 아메리칸 타워는 5G 통신 타워를 임대해주는 기업입니다. AT&T랑 버라이즌한테 월세를 받는 기업이죠. 그만큼 튼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XLR이 자산 규모를 봤더니 4.96 빌리언 달러고 총 보수는 0.1%, 투자 기업 수는 33개입니다. 첫 번째로 S&P 500이랑 함께 투자하면 좋을 ETF는 비중이 낮은 섹터인데요. 그래서 XLR이 리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S&P 500이랑 리츠를 추가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게요. 9대1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보면 기존의 기술주의 비중이 24%였는데 21%로 줄어들게 되고 헬스케어는 15에서 14, 금융은 14에서 12, 경기순환은 11에서 9% 줄어드는데 리츠는 반대로 2%였는데 12%까지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리츠가 10% 늘어나는 대신에 다른 섹터가 조금씩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S&P 500이랑 함께 투자하면 좋은 투자 전략은 집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S&P 500은 성장과 배당을 모두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한쪽 분야를 더욱더 키우는 방식입니다. 나는 시세 차익을 더 노릴 거다, 아니면은 배당을 더 많이 받고 싶다, 요 중에서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당연히 QQQ라든지 SOXX, ICLN, CIBL처럼 나스닥 100이라든지 아니면 혁신 ETF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반도체에 투자해도 좋겠죠. 그게 아니라 난 좀 더 배당을 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 성장 ETF를 넣는 형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SCHD라든지 고배당 ETF인 제피, 그리고 VIG, DGRO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P 500은 기본적으로 깔고 플러스 알파로 성장을 선택할 거냐, 배당을 선택할 거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성장보다는 배당이라서 SCHD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탑 10 기업을 보면 머크, 암젠, IBM, 화이자 순인데요. 머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4.7%입니다. 원래 다 4%로 시작을 했는데 4.7까지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가가 머크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유겠죠. SCHD의 자산 규모를 봤더니 43.9 빌리언 달러, 꽤 큰 규모고 보수는 저렴합니다. 0.06%고 투자 기업 수는 1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S&P 500이랑 버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S&P 500은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SCHD는 100개죠. 이 두 개의 교집합을 체크해 봤더니 55개의 기업이 중복이 됩니다. 꽤 많은 기업이 중복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하는 기업을 오른쪽에 나타냈습니다. 3M, 코카콜라, 펩시, 시스코 시스템, 알트리아, 파이자, 홈디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중복되니까 내가 S&P 500에 투자하면서 SCHD를 투자하는데 추가로 알트리아에 투자한다면 너무나 중복이 큰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중복되는 기업들을 확인하고 그걸 개별 기업까지 투자하진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S&P 500이랑 SCHD 내가 배당을 더 추가한다면 어떻게 비중이 바뀌는지 볼게요. 이거는 5대5로 투자했을 때에 대한 비중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이랑 SCHD를 5대5로 투자하게 되면 기술주는 24%였던 비중이 20%로 하락하게 되고 헬스케어는 SCHD에서도 강한 비중을 싣고 있기 때문에 15에서 14, 1%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SCHD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금융인데요. 14에서 17%로 반대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산업과 경기방어조는 8에서 7%였는데 12에서 1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S&P 500에서 낮았던 섹터의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배당의 기운을 불어넣는 게 5대5 투자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S&P 500이랑 함께 투자하면 좋은 자산 중에 하나는 다른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이라든지 채권, 탄소가 있는데요. 금의 ETF라고 하면 GLD, IAU 요 두 개가 있고 채권은 중기채권, 장기채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IEF랑 TLT가 있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KRBN이 있는데요. 요거는 주식과 좀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
자산 중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럼 요 세 개를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GLD랑 IAU가 있는데요. 제가 금 ETF 관련돼서 이 두 개를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이 GLD고 IAU가 파란색인데 둘 다 너무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선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우리는 가장 보수가 싼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GLD의 총보수를 봤더니 0.4%고 IAU는 0.25%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스럼 없이 IAU를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GLD가 자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GLD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금에 투자한다 그러면 IAU를 선택해야 됩니다. 중기 채권이랑 장기 채권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기 채권은 TLT 빨간색으로 나타냈고 중기 채권은 IEF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두 개 차트를 보시면 확연히 눈에 보이시죠? 변동성이 큰 건 장기 채권 TLT입니다. 빨간색인데요. 고점 대비 하락률 최근에 많이 빠진 걸 봤더니 45%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채권이 원래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중기랑 장기 채권의 변동성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채권은 우리가 변동성이 적고 주식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투자하니까 장기보다는 중기, 변동성이 좀 적은 거를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EF가 저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이랑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KRBN을 가지고 왔는데요. 빨간색 S&P 500이 하락할 때 KRBN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꾸밀 때는 주식과 반대로 가는 상품이 뭐가 있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간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을 줄인다는 거니까 포트폴리오를 꾸밀 때 강한 힘을 얻게 되는데요. KRBN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채권과 금도 같은 역할을 하니까 S&P 플러스 알파로 다른 자산을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S&P 500 플러스 알파로 다른 투자 자산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채권, 금, 탄소 배출권 중에서 저는 KRBN을 섞었을 때 9대1로 섞었을 때 어떻게 비중이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S&P 500 플러스 하나의 ETF가 더 들어가니까 탄소 배출권이죠. 500 한 개에 투자하게 되는 거고 기술주로 보면 24%였던 비중이 21%로 떨어지고 헬스케어는 15에서 14, 금융도 14에서 12, 경기순환도 11에서 9% 떨어지는데 반대로 탄소 배출권은 없던 게 생기는 거죠. 새로운 투자 자산이 10% 늘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섹터가 조금씩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자산 배분이 더욱더 많이 됐다. 그리고 나중에 등락폭이 큰 게 아니라 조금씩 변동폭을 낮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로 더 이제 채권이랑 금을 넣게 되면 변동성이 더 적게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좀 안 좋은 건 수익률이 조금씩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더 좋은 거니까 우리는 높은 수익률보다 낮은 변동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까지 S&P 500과 함께 투자하면 좋을 투자 상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양한 종목이 있고 각 종목을 넣음으로써 투자 비중이 바뀌게 되죠.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각자의 색깔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보수적이라서 배당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괜찮은 종목으로 또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